의미가 중요한 공간이 있고 형식이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크게는 그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이거나 의미는 없지만 예쁜 장소이거나 우선 의미가 아닌 형식, 그러니까 오직 미적 쾌감을 쫓아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일본 어디를 가나 토리라는 이름의 이 구조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 위에 세워져 있는 토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영상에서 대략 100만 번은 넘게 봤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하코네 신사에 있는 평화의 토리입니다. 역시나 사람이 많죠. 저는 지난 10년간 공항에서 입출국을 위해 줄 서는 걸 제외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 줄을 서본 기억이 없네요. 연애를 못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곳이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곳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곳 평화의 토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할 만큼 거리가 꽤 됩니다. 버스에 내려서도 이렇게 대략 25분 정도 걸어가야 되고요. 이 길에 아무도 없습니다. 덕분에 한번 까불어 봅니다. 도착했습니다. 평소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꺼낼 수밖에 없는 풍경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저처럼 제법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도 대부분은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겁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분처럼 자신이 할 일을 한 후 핸드폰을 꺼내지 않은 채 돌아가겠죠? 근데 이렇게나 공유하는 걸 갈망하는 저라는 사람이 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세계여행을 떠나기 전 한창 일을 할 때 제가 수시로 한숨을 섞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 지겹다. 치히로상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치히로상이 인생 영화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들렀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공간에 들른 셈이죠. 영화의 여주인공 치히로는 성매매 일을 했던 여성입니다. 일을 관두고 이곳에 와서는 도시락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런 곳에 가서 살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치히로는 가게에서 면접을 볼 때부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맘만 먹으면 충분히 숨길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거짓말은 역설을 낳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데 있어 하는 거짓말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한다면요. 헌데 거짓말들을 엮어 만든 나라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상대방이 제 아무리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과 행동을 해도 그건 어차피 진짜 제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이해받기를 원하니까요. 영화 치히로상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마을의 한 여고생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을 내어주는 치히로에게 묻는 말입니다. 치히로는 그런 이름들을 애초에 믿어본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나이, 학력, 직업, 사는 지역, 이 이름들은 누군가의 기술적 능력과 사회적 성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꽤 유용한 정보입니다. 치히로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마도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이름들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에 치히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누가 물어보면 담담하게 답할 뿐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붙어있는 여러 이름들에 대해 물을 필요도 없겠죠. 치히로는 그런 이름들도 그 사람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믿는 거겠죠.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예로 어느 작가의 글에 탐복을 하고 나면 꼭 검색창에다가 그 작가의 이름을 입력해 봅니다. 출신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했거든요. 서울대를 나왔구나 하면 저는 좌절했고, 지방대를 나왔구나 하면 저는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구나, 역시 괜히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했고, 지방대를 나왔구나, 생각보다 깊이는 많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학교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밖에 다른 이름들을 사람에게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내내 이어졌던 영화 속 풍경과는 다르게 제가 온 날은 보시다시피 흐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일본의 소도시가 어느덧 힐링의 상징으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동네와 같은 일본의 소도시에 살면 슴슴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헌데 치히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엔 어디에서든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형식,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예쁘죠? 예쁘기보다는 뭔가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운치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곳에서 제가 자꾸만 소도시에 끌리는 것도 형식적인 측면이 큰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영상에 담기에는 그것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소도시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마을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 마을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런 곳에 산다는 게 제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여행을 하면서 점차 확실해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참 웃기죠. 관계가 지겨워 떠났으면서도 여전히 관계를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관계를 맺기는 해야 할 텐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치히로의 태도에서 힌트를 조금 얻었습니다. 자신이 창피하다고 여기는 과거의 행적들,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붙어있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이름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사람들에게 숨긴다면 충분한 교감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담담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고 해서 충분한 교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역시 치히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치히로는 편견 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만 자신의 존재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에는 담담하지만 꽤 단호하게 오늘은 곁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치히로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하나 가지기 쉬운 게 없어요. 뭐든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 저는 어느새부턴가 그 말에 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관계라는 이름의 빛과 그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홀로 그런 마음을 만들고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제 생각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서로에게 적절한 접점을 찾기보다는 억압 아니면 단절,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신 지역이나 대학 이름을 따지고 직업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인간 공동체의 속성이니까 따르기 싫으면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편엔 소통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채 공동체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는 중입니다. 제 마음을 고치고 어루만지고 끝내 끌어안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소통을 강요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적절한 강도로 연결된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해답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In